법원이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4시간 동안 대치 끝에 일부 집행에 그쳤습니다.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 총책이 붙잡혔습니다. 마약은 국내에서 20배 넘는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단 한 석으로 의회 역학관계가 바뀌는 만큼 각 정당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도정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경제 규모 5%대 진입과 출산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법원이 3차 계고장에도 청주시청사 건립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약 4시간의 대치 끝에 일부 집행에 그쳤지만 향후 병원 본관과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 집행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병원 직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장례식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주시를 믿고 청주시가 협조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청주지법 집행관실이 시청사 건립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인력 40여 명을 동원해 진입한 건 오늘 오전 8시. 환자가 있는 병원동을 제외하고 우선 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병력만 250여 명. 대치 약 2시간 만에 병원 주차장에 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며 강제 집행은 현실화됐지만 장례식장을 둘러싼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강제 집행 안내문을 게시하는 과정에서도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생존권에 걸린 문제니까 업무니까 하는데 당신은 업무지만 운이 생존권이라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흉악한 짓을 하십니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입니다. 청주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수는 약 130명. 보다 못한 환자 보호자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불안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다 여기서. 청주법원 집행관실은 가까스로 장례식장에 진입했지만 직원들과의 마찰 끝에 결국 강제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지하 1층을 강제 집행을 진행했으나 채무자 측에서 강력히 저항을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할 경우 부상 등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강제 집행은 약 4시간 만에 일부 집행으로 끝이 났지만 장례식장과 본관에 대한 집행 계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주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 집행은 일단 잠정 보류된 가운데 앞으로의 집행 절차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마약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밀수입된 마약은 국내에서 20배 넘는 가격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차량 옆을 지나던 경찰이 운전자를 유리창으로 끄집어내고 주변 형사들이 달라붙어 제압합니다. 중국 밀수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총책 중국 국적의 48살 A씨 검거 장면입니다. 이미 경기 지역에서 지난해 조직 내 판매책 12명이 붙잡혔지만 총책인 A씨에 대해서는 특정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 청주에서 30대 여성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여성을 붙잡은 뒤 올해 초부터 구매자로 가장해 위장 수사를 벌였고 판매책과 유통책들에 이어 총책인 A씨까지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판매책을 검거했고요. 검거한 판매책을 통해서 총책을 위챗을 통해서 위장 거래를 시도해서 저희가 검거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천항과 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에게 100g 미만으로 쪼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뒤 유료 채팅 어플을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 경로를 늘려왔습니다. 총책인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1g을 5만 원에 밀수했지만 국내에서 투약자들에게는 1g당 100만 원 수준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투약자들이 국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 수요가 충당이 안 돼서 금액이 올라가서 이런
수익 구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유통책과 판매책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3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g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또 중국 현지 마약 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 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 한 명의 시의원이지만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냐에 따라 청주시의회 내부의 역학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한병수 청주시의원의 별세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청주시 나선거구, 중앙, 성안, 답대성, 금천, 용담, 명암, 산성동 등 구도심 지역으로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한상 후보를 공천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까지 지원 유세를 올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출마해서 우리 동네가 좀 더 오고 싶은 동네, 오고 싶은 상당,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상당을 제가 꼭 만들고 싶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상조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웠는데 문화와 예술이 있는 시민의 삶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제, 이거에 관해서 자신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유근진 후보를 내세웠는데 서민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이 원하는 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저는 제가 먼저 원하는 것보다 이 시민들이 먼저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결행한 정우철 후보는 재선 시의원의 경력을 바탕으로 표밭을 다졌습니다. 이 지역 어느 곳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보다 제가 그 점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주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21석, 민주당은 20석인 상황. 국민의힘은 의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주당은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57,041명의 유권자 가운데 불과 7.7%인 4,394명만 사전투표를 마친 가운데 투표율이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내륙 시대를 열겠다며 5대 추진 전략과 668개의 세부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마의 벽으로 불리는 전국 대비 경제 규모 5%대 진입과 출산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등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여성 1명이 평생 1명 이하의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8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2배 가까운 1.4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결혼 건수가 6,1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2% 상승한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2%를 22년 기준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좀 어느 정도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저희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경제 규모는 마의 벽으로 불리는 4%를 넘어 5%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70조 원인 지역 내 총 생산액을 100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대기업 중심의 투자 유치 규모 60조 원 돌파, 지역 내 사업 채수 20만 개, 고용률 72% 달성 목표도 세웠습니다. 또 돌봄과 의료,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전국 최상위권인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과 미유강 수지를 2등급으로 개선해 지속 가능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가지 중점 추진 사업도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의 핵심 어젠다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비 후불제, 출산 육아 수당을 비롯해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와 청주공항 활성화,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스마트팜 확대를 선정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그 핵심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그 안에 문화, 그다음에 그 복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그 주제들이 사안들이 훨씬 많이 포함되었다. 충청북도는 이번 도정 로드맵에는 공격적인 수치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민선 8기의 방향성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의 어쩌다 못난이 김치가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공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양 마늘은 마늘 부문 대상을, 괴산 청결고추는 고추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진천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히는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에 따라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됩니다.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지면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36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했고 지난해 3월 4.5%를 기록한 이후 월별 물가 상승률로는 가장 낮았습니다. 품목, 성질별로는 전기, 가스, 수도가 2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비스 4.6%, 공업제품 2.7%, 농축수산물 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구 절벽에 놓인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천시가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국내에 안착시켜 인력난과 인구 감소에 대처하려는 비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 고려인 협회를 중심으로 고려인 제천시 이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삶과 제천시 이주 정책에 대한 반응 등을 연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서 8시간을 날아와 도착한 우즈베키스탄. 한반도의 약 2배 면적에 중앙아시아 최대인 3,39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민족성과 언어 등 많은 분야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곳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사회 각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시의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제천시 방문단이 중앙아시아 3개국 가운데 첫 번째로 우즈베키스탄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원, 기업인, 대중가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고려인 동포들을 제천시로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고려인 대표단을 제천으로 초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제천 시민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제천을 직접 보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천을 사방에 소개할 것이죠. 그래서 제천 가서 살면 참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를 위해 고려인 대학 총장을 제천시 협력관으로 위촉하고 고려인 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제천 이주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Специа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я думаю, наши корейцы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едут на заработки, учиться, получать высокое корей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Мы только за то, чтобы наши корейцы зарабатывали и работали на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85년의 세월 속에 고려인들은 늘 한국을 갈망하고 있으며 고향으로의 귀환을 꿈꿔왔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안전하게 됐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데려갈 수 있잖아요. 고국 땅이니까. 피해 똑같으니까 항상 그 생각하고 우리 지금까지 왔거든요. 한국과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제천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제천시의 노력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고려인 제천시 화이팅! CJB 이윤영입니다. 어르신들께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3년 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온정을 나눴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미역국에 맛있게 익어가는 제육볶음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재료 준비에 몸은 고되지만
오랜만에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한다는 생각에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한 끼라도 따뜻한 밥상 한 끼 받으셔서 좀 행복한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하나둘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오고 어느새 식당 안은 사람들로 인사니래를 이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어르신도 맛있게 드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락 배달로 안부를 나눠야 했던 지난 3년. 온정을 피부로 느끼기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맛있고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참 좋으네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밥차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원봉사대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물가로 부담이 늘어난 요즘 밥 한 끼의 가치는 예전보다 더 소중해졌습니다.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진짜 욕 보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니라고 욕 보셨어.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긴 3년의 시간을 지나 다시금 이웃사랑의 여정에 나선 사랑의 밥차. 내수업을 시작으로 30개 읍면동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비엔날레 5번째 홍보대사로 아나운서이자 베스트셀러 여행작가인 손미나 씨를 위촉했습니다. 청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손 씨는 2006년 스페인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됐고 지난 3월에는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시민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대국인 스페인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손미나 씨는 비엔날레 기간 특별 강연 등을 진행합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청주시 문희면 이장단 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연합번영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문희면 주민 청남대 무료 입장과 문희면 상가 이용객의 청남대 입장료 2,000원 할인, 청남대 관광 활성화 적극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희면 주민들은 청남대 주차장 확대 사업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발해 왔습니다. 제5회 포토원 사진회원전이 오는 9일까지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포토원은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진학 강의를 수강한 회원들로 구성된 사진 동호회로 이번 전시에선 사계절의 자연과 도시의 풍경, 인물 사진 등을 회원 개개인마다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담아낸 작품 9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만 18세부터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합니다. 시는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보이는 가다실 라인으로 백신을 정하고 1차부터 3차 접종까지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만 지원했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청주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25톤 화물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적재함에 실려있던 철제 코일이 떨어졌습니다. 철제 코일이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유리를 충격해 운전자인 30대 A씨가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사고 여파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IC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21톤 화물차를 16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7명으로 하루 전보다 144명, 일주일 전보다는 7명 증가했습니다.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7로 유행 확산 기준인 1을 넘지 않았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는 1,935명으로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북에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다는 목표 아래 민선 8기 도정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목표 하나하나의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도 아니겠죠. 이제 관건은 실행 의지입니다. 로드맵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비상한 격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